이? SE 나왔다고? 이렇게 슬그머니? 아씨, 조립 마저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두고 촬영할게요. 이건 속보니까 좀 지저분해도 봐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슬그머니 아이폰 SE 2세대가 발표가 됐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SE2는 최근 2년 내 아이폰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살 생각이 1도 없고요. 다만 SE2를 출시한 애플의 전략에 대해서는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서 이걸 중점적으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스펙은 간략히 소개하고 넘어가야겠죠? 아주 쉽게 정리가 되는데요. 그냥 아이폰 8에 칩셋만 11%에 탑재됐었던 A13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7인치 디스플레이, 전면 지문 센서, 배터리 용량, 크기, 무게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카메라의 경우는 최신 칩셋이 탑재가 되면서 기존 아이폰 8에 없었던 인물 사진 모드, 조명 효과, 그리고 영상 촬영 시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더 좋아졌다는 점 정도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은 64기가를 시작으로 55만원, 128기가가 62만원, 그리고 256기가 옵션이 있는 게 조금 신기하긴 하지만 76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야 돼서 하는 스펙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본격적으로 애플이 이 SE2를 내놓은 배경, 그리고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어떤 임팩트가 있을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8과 동일한 디자인과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보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죠. 아마도 아이폰 8이 마지막 전면 지문 인식 디자인을 가진 모델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아이폰 8 수요 예측을 과대 계상했던지 아니면 저가형 시장 공략에 맞는 모델을 기획을 해보니까 아이폰 8 공정을 그대로 사용하는 편이 최선이었든지 그 어떤 배경에서든 SE 2세대 출시는 가장 똑똑하게 재고를 처리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당연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모델 기획비를 현저히 줄이면서 남은 부품을 재활용하고 거기에 새로운 저가 시장까지 공략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건 재고 처리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경영학을 전공한 저로서도 거의 포트폴리오 전략의 정답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이폰 SE 2세대는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이게 저가형 폰인지 아니면 제품 컨셉상 작은 폰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요소를 넣어두었습니다. 바로 아이폰 11 프로와 공유하고 있는 최신의 A13 바이오닉 칩셋인데요. 솔직히 후면 카메라 하나에 페이스 아이디도 없고 해상도도 낮은데 여기에 A13 바이오닉 칩셋은 좀 너무 오버한 것 같아요. 게임 최적화 생각을 한다고 해도 이전 세대 칩셋만으로도 차고 남습니다. 소비자들은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폰 8이긴 한데 칩셋이 아이폰 11 프로랑 똑같대. 이건 그냥 저렴이 폰이 아니라 소비자의 요구를 드디어 들어준 작은 아이폰이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폰 출하량 감소에 대한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거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달 출하량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55%까지 하락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규 칩셋 개발과 공정을 마련하는 데 들어간 무지막지한 투자금이 있는데 이게 신규 칩셋을 사용한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질 않으니까 고정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건 다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 8에 넣기는 좀 과하긴 하지만 고정비 쉐어 관점에서 아이폰 8에 탑재하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이게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가장 궁금해지는데요. 앞서서 설명한 배경은 애플 입장에서 너무 당연하고 어쩔 수 없는 의사결정의 연속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런데 국내 시장에서의 반응은 엄청 뜨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쟁 모델 관점에서 볼게요. 카운터포인트의 지난해 4분기 국내 판매 탑 10 스마트폰을 보면 역시 프리미엄 스마트폰 비중이 높은 나라답게 비싼 모델이 엄청 많아요. 여기서 중저가형 모델만 뽑아보면 A30 35만원, 갤럭시 와이드 4는 SKT 전용이었죠. 30만원 정도, 갤럭시 A9 프로가 60만원, 그리고 갤럭시 S10이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실구매가가 한 60만원대까지 내려왔었거든요.
저는 SE2가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 게 기존 아이폰이 갖고 있는 수요를 하나도 침범하지 않으면서 지금 언급한 중저가 모델들에서만 신규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0만원 중반에서 50만원대까지 형성되어 있는 이 스마트폰들이 정말 싼 10만원, 20만원대 스마트폰보다 이렇게 많이, 그것도 꾸준히 팔리는 이유는 통신사에서 2년 약정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태우기에 적당한 가격대이기 때문입니다. SKT 단독으로 출시된 갤럭시 와이드 4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으로 통신사에서 적극적으로 드라이브해서 많이 판매된 모델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보조금 싸움의 도구가 앞으로 SE를 중심으로 흘러가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년 약정 기준 보조금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경우에 가장 버라이어티하게 변하는 가격대로 출시가 됐고요. 이 가격대에서 경쟁하는 모델들은 전부 다 화면 사이즈가 크다는 점을 내세워서 프리미엄 폰이다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폰은 그냥 아이폰이라는 설명으로 다 됩니다. 매장에서 복잡하게 막 설명할 필요 없이 팔 수 있는 폰이라는 점이 결국 본사 정책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갤럽에서 2019년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향후 스마트폰 브랜드 구매 의향에 대해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브랜드 로열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현재 사용하는 브랜드별 구매 의사를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걸 보면 와, 삼성 진짜 대단해요. 갤럭시 유저들의 재구매율은 82%, 그리고 노트 사용자는 78%나 됩니다. 삼성 유저들의 만족도가 정말 어마무시한 걸 알 수 있어요. 애플도 78%로 역시나 만만치 않은 충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재밌습니다. 다음 구입 시에 어떤 브랜드를 쓰고 싶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응답 거절을 한 경우가 삼성 갤럭시는 11%, 갤럭시 노트는 12%, 그리고 LG는 23%에 달합니다. 애플이 5%에 불과한 것을 보면 정말 엄청난 차이인데요. 이 조사가 정식 리크루팅을 거쳐서 한 건데 그냥 성의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중저가형 구매 고객들 중에서 적당한 대안을 찾지 못한 그룹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LG를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일단 충성도는 44%로 엄청 낮고 삼성으로 이동하려는 고객이 27%인데 모르겠다가 23%로 이거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LG 스마트폰 판매 모델 자체가 중저가형 모델이 많기도 하고 또 프리미엄 모델에서의 대안을 찾는 거면 애플과 삼성, LG 중에서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저는 이 모르겠다의 층이 중저가 안드로이드 시장에서의 대안을 찾지 못한 고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아쉬운 게 갤럽에서 로우 데이터는 따로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좀 직접 돌려보면 좋겠는데. 어쨌든 SE2는 기존 아이폰 잠재 구매 고객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아이폰을 고려하지도 않았던 층을 다시 생각해보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0대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관련 조사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기는 한데요. 우리나라는 워낙 프리미엄 비중이 높아서 스마트폰 소비 패턴이 학생 때는 중저가형을 쓰다가 대학교로 올라가면서 프리미엄 폰을 쓴다. 이런 공식이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10대들에게 페이스 아이디가 안 되고 카메라가 한 개밖에 없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대학교 가면 쓸 수 있었던 어떤 성장의 상징인 아이폰을 먼저 쓴다는 것, 그것도 부모님의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이것만으로도 학생들 사이에서 큰 수요의 변화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제품은 정말 하나도 궁금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는데 하루 만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정말 데이터만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너무 부족해서 아쉬워요. 기회가 되면 출시 후에 판매량 데이터도 나오고 할 테니까 한 번 더 중간 점검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너무 많지만 다들 재미없어 하실 것 같아서 그만하도록 할게요. 코로나가 좀 진정되고 하면 이런 얘기 좋아하는 분들이랑 오프라인 모임에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자, 이제 다시 조립하자. 신제품이 나오면 너무 바빠.